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앞두고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성병관리소를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주장해왔던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의 철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두천시는 소요산과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는데 성병관리소 활용 여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동두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4%가 성병관리소를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병관리소 철거 후 개발 시 선호 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소요산 타워가 약 37%로 가장 많았고 캠핑장과 이색 상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두천시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병관리소를 철거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시민단체는 과거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역사 인권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들은 설문조사에 사용된 사진과 질문 내용이 철거에 무게를 두고 진행돼 신뢰성을 잃었다며 시민 공론장을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을 동두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끈을 다시 만들어달라. 큰 공론장을 다시 만들라는 그 요구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철거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공론장을 논할 시기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 산정호수와 명성산을 잇는 케이블카 공사가 1년째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시공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시공사 재선정에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민간 자본 650억 원을 들여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인근에서 명성산 억새군락지까지 1.9km의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공사가 시작돼 현재 지주와 모노레일 설치를 마쳤습니다. 케이블카 준공은 오는 2026년입니다. 의정부시는 고향사람 기부금 당례품으로 참기름과 김 등 식료품 2종을 추가했습니다. 의정부시 답례품은 의정부 사랑카드, 부대찌개 볶음, 회룡쌀, 송산배, 컬링 체험권 등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낼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내에서 물품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7,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추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부터 기본 구상 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장내 차량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서울 양주고속도로 광백IC에서 직접 장사시설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광백 저수지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장사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품목은 소, 돼지고기, 생선, 도라지, 고사리, 곶감과 건강식품, 홍삼, 한약재료 등입니다. 점검 기간 중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 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 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 명세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 결과 총 3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으며 그중 지역화폐 사업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 1월 한 업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업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만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및 관리 부실과 조성 원가로 공급한 숙박시설 용지의 목적의 사용 승인 등 30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천페이 법적 공방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페이 시민충전금 부당이득 환수 관련 소송 2차 변론 기일. 부천시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를 상대로 환수 소송에 돌입한 지 반년 만입니다. 지역화폐는 한도 안에서 현금을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령 개정이 되기 전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수금 이자는 2억 원가량입니다. 부천시는 시민충전금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페이도 그런 시민충전금 환수금 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나이 측은 그 계좌에 대한 이자 산출 금액을 원고 측이 우리한테 증명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9년 초부터 대행 협약을 맺은 코나아이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이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미리 구매한 충전금을 코나아이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운용을 이어왔다는 건데 경기도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운용했던 부분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반영이 안 돼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또 부천시와의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수금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와 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는 부천시 소송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천시와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최근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시켜 도심 내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거 밀집 지역인 서울 양천구에선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의 경우 전체 14개 단지 중 13개의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양천구 일대의 정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목동 재건축 사업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6단지를 중심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주민 300여 명이 행사장 좌석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입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선두주자입니다. 4년 전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최고 20층 1,362가구 규모인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20가구 규모의 디자인 특화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6단지 현재 총 용적률은 299.78%로 가고 있고 목동 동로변에 디자인 특화 구간을 배치했고 랜드마크 동을 배치를 해서 안양천을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동은 좀 이쁘게 지어라 라는 취지로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여분으로 1,600제곱미터 규모 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 5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재건축이 되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6단지에 저희가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번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안양천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대 목동병원과 양정중학교 샛길에 연결 녹지도 조성됩니다. 관건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안양천 연결 녹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는데 일부 주민들은 단지 개방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타 단지에서 안양천 접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러나 아파트라는 것은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가야 거기다 중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과 아늑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단지 등 서울시가 정한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업체와 목동 6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입장. 그리고 또 저기 공공보행통로를 왜 우리 단지 외곽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왜 저희가 날이면 날마다 그걸 연구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 방침입니다. 저 공공보행통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저거 지구단위 계획에서. 양천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3, 4월쯤 서울시에 정비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 중으로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조합 설립도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설 특별전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고등어 등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60%까지 할인해주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 비축 수산물을 소비자 가격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설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이 새로운 교육공간 혁신 플랫폼 서비스로 지역교육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LG헬로비전은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여해 공간과 디바이스를 원터치로 연결하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 링스콜을 선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학교 교실에 적용하면 전자칠판, 모둠별 스크린, 개인형 디바이스 간 연결이 가능하고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정을 인근 학교와 연계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LG헬로비전은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통해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는 한편 지역 기반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7개 시군,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기관들은 노후계획 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발굴과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협약 참여 시군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